자, 보자. 두 점 A가 B가 있는데 A는 알려줬고 B는 몰루. 그리고 얘가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이다 그랬으니 현 상황을 간단하게 그림으로 표현해 봅시다. 어차피 좌표 평면에 B를 몰라서 뭐 자세히 그릴 수는 없으니 표현 정도만. 모르니까 문자로 놔줍시다. 그리고 지금 알려준 거는 이제 수직 이등분선을 알려줬으니까 딱 이렇게 그림 그려가면서 현재 알려준 게 뭐가 있지? 이런 거를 현황을 잘 파악하면서 문제를 풀어. 얘가 지금 이렇게 된 거야, 지금. 자, 이 직선 좀 기울기랑 한눈에 알아보기 좋게 y는으로 좀 고쳐봅시다. 이렇게 되겠네. 맞지? 뭐 할까? 결국은 미지수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안에서, 이 그림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기술을 총동원하여 두 개의 등식을 찾아야 돼. 뭘로 찾을까? 일단 중점이 이 위에 있다. 그래, 그거 쓸 수 있겠지. 그치? 그럼 중점식을 써보도록 하자. 문자로 쓰여지겠지. 더해서 나누기 2. 더해서 나누기 2. 좋아. 그런 식으로 그림을 보고 현재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확인해서 그 기술을 잘 써줍시다.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지, 그치? 그러면 a 플러스 1, 2. 그러니까 이거 넣을 때도 뭐 어쩔 땐 이 모양이 편할 때가 있고 어쩔 땐 이게 편할 때가 있어. 여기 넣는 것보단 여기가 낫지. 집어넣고 플러스 3 곱하기 2분의 b 마이너스 4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되겠네. 양변에 2 한번 싹 곱해서 분수도 좀 풀어줍시다. 이런 거 계산 조심해. 2는 이렇게 약분될 거고, 그지? 3은 이렇게 다 들어가야 돼, 그치? 3b 마이너스 12. 그 다음 여기에도 잊지 말고 잘 곱하고. 따라서 a 더하기 3b는 몇이야?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9, 플러스 9. 자, 식 하나 찾음. 됐지? 그 다음 또 뭐 쓸까? 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식이 하나가 더 필요하잖아. 수직인 기울기를 이용해야지. 좋아. 그럼 일단 이런 거 특히 기울기 잴 때 항상 조심해. 그러니까 이거 기울기 재놓고 막 그게 막 얘로 착각하고 그럴 수 있어. 천천히 AB의 기울기를 먼저 잘 써줍시다. AB 기울기가 이제 X좌표 뺀 거 분의 Y좌표 뺀 거. 됐지? 그 다음 얘 기울기는 저 하얀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1이잖아. 그럼 이게 기울기가 몇이겠어? 3. 따라서 문자 2개. 다음 등식도 2개 다 찾았으므로 이거를 잘 연립하면 답 나오겠네. 몇이야? 마이너스 3에 4 넘어가면 마이너스 7. 이거 2개 연립하면 되지. B는이니까 그냥 집어넣어서 풀어주면 되겠네. 됐지? 자, 다음 118번. 세 직선이 주어져 있는데 직각삼각형이들의 두 직선 수직 만들라는 소리 아니야?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뭐 그림 그려서 막 직각삼각형이 어떻게 될까 막 이러면서 그려서 봐야 돼? 그냥 수직 조건 보면 되지. 일단 근데 얘네들은 나와 있거든. 얘랑 수직일까 아닐까? 부터 확인해 볼까? 뭐 이 식을 전부 다 y는으로 고쳐도 괜찮고 요 버전의 수직 조건 공식도 있었지. 2 더하기 마이너스 6이 0이면 수직. 지금은 0이 아니니까 얘랑 얘는 수직이 아니겠네. 됐나? 아니면 이제 이 식 같은 경우는 y는으로 고치는 작업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기 때문에 y는으로 고쳐도 안 되진 않아. y는으로 쫙 넘겨가지고 y는으로 고치면 노란색 식이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파란색 식이 3분의 2x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네. 하얀색 식은 y는 마이너스 ax 플러스 1일 거고. 됐지? 이렇게 고쳐봐도 둘은 수직이 아니지. 그럼 뭐 둘 중 하나네. 이렇게 수직이던가 아니면 얘네들이 수직이면 직각삼각형 나오겠네. 얘랑 노란 거랑 수직이려면 a 곱하기 2분의 1이 마이너스 1이면 되죠. 둘 다 마이너스라 마이너스 일부러 그냥 떼버렸습니다. a는 마이너스 2 하나. 그 다음 두 번째로 하얀색의 기울기와 파란색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인 경우 따라서 a 값은 2분의 3이 되겠네. 끝. 됐나?
저건 거시기 하면 이렇게까지 써야 되나? 뭐 틀리는 것보단 낫지. 아, 얘는 기울기가 이거구나. 좀 헷갈리면 기울기라도 잘 작성하지. 얘는 기울기가 3분의 2잖아. 얘는 기울기가 뭐야? 마이너스 a잖아. 그래서 얘네 둘이 곱한 게 마이너스 1이던가 얘네 둘이 곱한 게 마이너스 1이던가 그거 한 거면 돼요. 됐지? 됐지? 자,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말아라 라고 그랬지. 그치?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으려면 그림상 상상해보면 셋 다 평행하던가 두 개만 평행하던가 아니면 하나 더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를 말하는 거야. 그치? 자, 얘도 보자. 그림을 보면 y는으로 고치는 게 괜찮긴 하네. 얘도 y는으로 고치는 거 괜찮을 것 같아. y는으로 일단은 고쳐서 해볼게. y는 2x-4. 그 다음 요 하얀색 직선을 y는으로 고치면 마이너스 2분의 3x 마이너스 2분의 1. 계산은 좀 빨리 하는 중. 얘 같은 경우는 좀 있다가 이거 a가 0이어가지고 요런 직선인 경우 확인해야겠지. 그치? 언제나 얘 조심하라 그랬어. 어쨌든 일단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경우로 y는으로 정리하면 a분의 1x 이렇게 되겠네. 됐냐? 뭐 아까 한 거 보니 써주도록 하지. 얘는 기울기가 몇이야? 2. 얘는 기울기가 몇이야? 마이너스 2분의 3. 얘는 기울기가 몇이야? a분의 1인 상황. 자, 얘랑 얘가 이미 기울기가 달라서 셋 다 평행은 안 되지. 셋 다 평행은 안 되지. 노란 건 이미 기울기가 2야. 뭐 한 칸에 두 칸 정도 요 정도 되겠네. 하얀색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뭐 대충 이 정도. 어쨌든 셋 다 평행은 안 되네. 그럼 남은 건 뭐야? 첫 번째, 얘가 노란 거랑 평행이면 삼각형이 안 되겠구나. 아, a분의 1이 얘랑 기울기가 같으면 삼각형이 안 되겠네. 양변 뒤집어 까면 a 값은 2분의 1. 그 다음 두 번째로 얘가 하얀 거랑 평행이어도 삼각형이 안 되지. 즉 얘가 저기 마이너스 2분의 3과 같아도 안 되지. 이것도 양변 다 그냥 뒤집어 버리면 되죠.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3분의 2. 됐냐? 그 다음 마지막 하나 남은 건 파란색이 여기 교점 지나가는 경우 해야 되겠지. 그치? 그럼 여기 교점부터 구해줘야지. 자, 노란 거랑 하얀 거랑 연립해서 교점 구합시다. 빼자. 여기서 이거 빼면 2x 더하기 2분의 3x니까 몇이냐? 2분의 7x인가? 그 다음 여기서 이거 빼면 마이너스 4 빼기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자 2분의 8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7이네. 그리고 반대편은 y 빼기 y니까 0. x가 1이네요. 됐냐? 따라서 여기 교점의 x좌표가 1. y좌표는 아무데나 넣자. 여기가 편해 보이네. 됐냐? 그럼 이제 요 1, 마이너스 2가 여기 지나가는 경우 하면 되겠네. 됐나? 아, 말을 반대로 했네. 얘가 여기 지나가는 경우 하면 되겠네. 그지? 이거는 여기다 넣어도 되지만 여기다 넣자. 여기에 넣는 게 더 이뻐 보이네. 여기에다가 집어넣읍시다. 1 마이너스 2a니까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지금 a 값 하나 더 나오는 게 마이너스 2분의 1 요거까지 나오네요. 총 3개 나왔다. 됐나? 그 다음 마지막으로 파란색 경우에서 저기 a가 0이어서 변수 날아가는 경우 요거 a가 0이어서 사라지는 경우 확인해 봅시다. 즉 a가 0이 돼버리면 x는 0이 되지. 그냥 얘도 직선이야. 뭐야? 제가 y축이지. x는 0 맞아? 근데 지금 알고 있는 게 우리가 지금 여기가 1인 거 x값이 1인 거를 아까 사전에 구해놨지. 여기 요 교점 라인 요 라인이 x가 1인 거 알았잖아. 여기가 x가 1이니까 x는 0은 그거보다는 왼쪽에 있겠네. 맞아? x는 0은 얘보다 왼쪽에 있을 거 확인이 되지. 이러면 삼각형 생기지? 안 되지. 땡이네. 안 되네. 됐나? 이것까지 다 확인을 해서 얘는 찍지. 됐냐? 그러니까 만약 이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는 그림이었으면 쟤도 해당이 돼요. 답안지에 써야 돼 같이.
맞지? 그래서 언제나 요 자식, 이 변수 항상 조심해줘야 돼요. 왜냐? 얘 좀 조심해, 제발. 왜냐면 지금 쓰고 있는 이런 기술들은 전부 다 뭐 기울기가 같다, 뭐 수직이면 뭐 기울기가 뭐 곱한 마이너스 1, 다 기울기랑 관련돼 있잖아. 딱 직선에서 기울기 없는 녀석이 이놈이야, 이놈. 이놈은 그 기존에 니네들이 배운 이 기울기 기술이 하나도 안 통하기 때문에 그냥 직접 그려서 또는 이렇게 씩 넣어서 찾아야 돼요. 알겠지? 점직선거리 갑시다. 자, 여기도 공식을 좀 외워줘야 돼. 여기는 이제 공식은 공식대로 외워야 되고 증명은 증명대로 따로 하는 건데 나는 증명은 굳이 하지 않을게. 증명이 꽤 많이 복잡하거든. 이 증명도 있고 뭐 나는 물론 이 증명을 쓰지는 않고요. 나는 이렇게 삼각형 만들어서 요 공식 이용해서 쓰는 공식, 증명법을 많이 쓰는데 지금 너네만은 딱히 증명은 안 할게요. 어차피 증명 따로 외우는 건 따로야. 됐냐? 됐죠? 중요한 건 제발 얘 좀 잘 외워라야 좀. 이거 참 이 심하면 3학년 돼서도 저거 자꾸 공식 까먹고 못 쓰는 인간들이 있어. 그게 너네들이 되지 않기를. 자, 일단 정리를 좀 해봅시다. 지금까지 해온 거. 지금 좌표 평면 단원하면서 우리가 뭘 했냐 하면 제일 첫 번째로 한 게 이 점들 좌표 평면에서 가지고 노는 방법 배웠어. 막 점들 뭐 대충 찍었어. 그지? 뭐 예를 들어 자 여기 길이 재라.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길이 재는 기술 다 배웠고. 그지? 뭐 여기 길이 재라. 그러면 길이 재는 기술 다 배웠고. 그 다음 또 뭐 예를 들어 선분 요거에 뭐 3대2 정도의 내분되는 요점 찾는 이런 기술도 배웠고. 맞지? 내분점. 맞지? 그 다음 점 3개 가지고 삼각형 만들어서 무게중심 찾는 법. 그러니까 점 갖다 할 수 있는 건지 이렇게 배웠고. 그러니까 이 기술들이 이제 언제든지 내분점 구해야지? 그러면 그냥 쓸 수 있게 돼야 돼요. 됐죠? 구구단 같은 거야 이거 지금. 나중에 할 대수나 미적분에서 이 좌표 평면에서 뭔가 그래프를 다루는 모든 단원에서 구구단처럼 쓸 거야. 구구단 모르면 곱셈 못하지. 당연해. 여길 숙련 안 시키면 그냥 너네는 2, 3학년 때 못 따라가요. 간단히 말해서. 됐냐? 직선 구하랬더니 공식이 뭐죠? 이러고 앉아있으면 못 따라. 뭐 대단한 기술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본은 기억하라고, 기본은. 됐냐? 막 내분점 구해야 되는데 막 버벅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겠어? 야, 자 이거 곱셈 해봐 그러는데 뭐랑 똑같아? 9, 5. 그러니까 바로 나와야 되는데 9, 5 물어봤더니 선생님, 잠깐만요 선생님 잠깐만요. 9, 1은 9, 9, 20 이러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알겠냐? 됐지? 그냥 단순히 9, 5 할 줄 알아요. 네, 할 줄 알아요. 9, 1은 9, 9, 20, 9, 28, 9, 3, 27 이러면서 해놓고 이제 할 줄 안다 하면 안 돼. 그냥 바로 나와야 돼. 기본적인 거는. 마찬가지. 요 직전 단원에서는 이제 직선을 했지. 그냥 직선이 뭔지랑 직선의 정의랑 해가지고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 뭐 그런 거 했고. 그 다음 뭐 두 직선이 평행할 땐 뭘 할 수 있는지.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땐 내가 무슨 식을 써야 되는지 뭐 이런 거 했지. 그리고 두 직선이 수직일 때는 무슨 식을 쓸 수 있는지 뭐 이런 거 했어 지금. 맞지? 됐지? 뭐 그렇게 많이 안 했어. 그 다음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하는 게 바로 직선과 이제 점의 합작품.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재는 것. 이게 이제 마지막이야. 그럼 일단 그거부터 확실히 합시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이 예를 들어 여기 이렇게 벽이 있어. 여기가 내 대가리가 있으면 내 머리랑 이 벽이랑 거리 재려면 어떻게 재야 돼? 내 머리랑 얘랑 거리 재려면 당연히 이렇게 수직으로 꽂아서 요 간격을 재야 되지. 맞아? 요러고 재놓고 이걸 거리라고 할 수 있냐? 지금 이게 지금 내 벽하고 떨어진 거리냐 이게? 상식을 물어보는 거야. 떨어진 거리라 하면 당연히 최단 거리를 구하셔야 돼. 이렇게 수직으로 꽂았을 때 거리를 재야 된다는 얘기야. 됐냐? 이런 말을 왜 하냐 하면 꼭 나중 가면 이런 짓 하는 인간들이 가끔씩 있거든. 예를 들어 비켜봐. 예를 들어 자 좌표 평면 이렇게 쫙 그려져 있고
여기에 직선이, 여기 노란색 직선이 이렇게 평화롭게 지나가고 있어. 자, 문제에서, 자, 이 노란 직선과 원점이랑 떨어진 거리를 재라. 그러면 뭐가 거리야? 할 때 이 길이를 재는 인간들이 있어. 이게 지금 노란색과 파란색 원점에 떨어진 거리냐? 이게 거리야? 이게 거리야? 아니지. 거리는 저길 재는 게 아니라 거리 재고 싶은 곳에 벽면에 수직으로 꽂은 거리를 재야 돼. 그래서 이렇게 빡 수직으로 꽂아서 이 거리를 재야 이게 떨어진 거리야. 됐지? 수직으로 꽂아야 된다. 나중에 은근히 많이 하는 실수야. 이래놓고 실수라고 하지. 조심. 자, 어쨌든 따라서 지금 이 상태에서 얘랑 거리를 재고 싶으면 이제 수직으로 꽂아서 요 수직인 요 거리 이거를 재는 거다. 됐냐? 그래서 얘 재는 방법을 증명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나는 주로 하는 게 이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식으로 쓰면 너무 복잡하니까 대충 형태, 느낌만 보여줄게. 이렇게 만들고 나서 공식을 좀 씁니다. 너네 여기 수직에 이렇게 수직으로 꽂은 이 삼각형에 있는 공식들 다 알고 있어? 이런 거 있었잖아.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 길이 곱하기 요 길이 이런 공식이 있었지. 그치? 이거 잘 외우고 있어야 돼. 계속 쓰는 거야. 이 길이 곱하기 요 길이는 이 길이 곱하기 요 길이 이런 공식 있었지? 외우기도 쉽잖아. 약간 분배 법칙 하는 느낌이야. 그치? 그 다음 이 길이 곱하기 요 길이는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 이런 공식도 있었고, 그 다음 소공식이라고 하는 마지막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는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 삼각형의 넓이로 나오는 공식이지. 맞아? 이 공식들은 잘 외우고 계셔야 된다.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이 증명에서 쓸 공식이 이 길이 곱하기 요 길이가 이 길이 곱하기 요 길이다를 이용해서 저 거리를 구하는 계산을 할 수가 있다. 됐나? 그래서 그 과정이 좀 간단치는 않아. 되게 문자로 좀 많이 놓거든. 그래서 딱히 하지는 않을게. 결론적으로는 외워야 되는 건 외워야 되기 때문에 일부만 살짝 보여주면, 얘는 이제 여기 점 찾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결국 거리 재야 되잖아.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재야 돼. 따라서 이런 점들을 막 여기 x1이랑 x1 좌표가 똑같네. 그럼 여기다 x1 넣어가지고 y로 정리하면 마이너스 b분의 a x1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잡히고, 그 다음 여기도 뭐 이렇게 문자로 복잡하게 잡혀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공식이야. 됐나? 됐지? 그냥 느낌만 보여주고 넘어갈게요. 궁금하면 2반 강의 보시면 거기선 다 해줬어. 그리고 결론은 공식을 외우는, 그러니까 증명과 외우는 건 좀 별개야. 얘는 외우는 건 외워줘야 돼. 이거 외워줘야 돼. 얘 잘 외워줘야 돼. 어떻게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얘를 외우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쓰는지를 알아야 될 거라 쓰는 방법을 잘 보십시오. 그냥 내가 숫자로 예시를 일단 문자로 하고 숫자로도 예시를 둘 다 보여줄게. 자, 첫 번째 특이사항이 있다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잴 때는 직선을 반드시 무조건 이렇게 고쳐놔야 됩니다. 되냐? 이렇게 고쳐놓고 유도하는 공식이기 때문에. 되냐? 자, 그 다음 여기 지나가는 점을 x1, y1이라고 합시다. 즉 이게 지금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수 취급을 하고 있는 거야. 그 상태로 여기 거리를 재는 방법. 자, 공식 쓰는 방법이다. 잘 외워놓도록 해라. 저 거리 D는 분모, 여기 X의 개수와 Y의 개수의 제곱의 합. 즉, 그게 A제곱 더하기 B제곱. 됐냐? 위에는 절대값 씌워주세요. 왜? 거리라서 음의 값은 음수는 안 되기 때문에 절대값 딱 해놓고. 여기가 약간 느낌이 뭐냐면, 이 직선에 0 말고 좌변에 요 식이 그대로 여기 들어갈 거거든? 들어갈 건데 약간 어디 들렀다가 여기 잠깐 와가지고 그 거리를 재려는 이 점의 좌표를 x좌표랑 y좌표를 x랑 y 자리에 집어넣어 줍니다. 대입. 됐나?
대입해준 이 형태를 그대로 여기에다가 이렇게 장착하는 이런 식으로 공식을 쓰는 거야. 됐지? 자, 그러니까 숫자로 예시로 보여줄게. 잘 봐. 이게 뭔 소린지. 뒷장에 있는 122번의 1번 문제를 한번 내가 직접 써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 점 마이너스 1,4랑 그 다음 직선 거리를 재래. 직선, 자, y는 2x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다 치자. 보통 직선을 이렇게 편안하게 주기는 하거든. 그런데 이렇게 거리 잴 때는 얘를 고쳐야 돼. 한쪽으로 다 몰아야 돼. 그러니까 y를 옆으로 치웁시다. 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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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고쳐놓고 공식 쓰는 거야. 그래서 쓰는 방법 잘 익혀와. 이번 주말까지 해서. 그리고 지금 뭔 행위하고 있는지도 잘 알고 계시고 지금 요 간격을 측정하는 중인 거야. 계산하는 중인 거야. 자, 분모에 들어가는 게 뭐라고? 뭐겠냐? 그렇지. 요거 x의 개수 제곱 더하기 y 개수 마이너스 1이긴 한데 제곱할 거라 1. 됐냐? 그리고 여기 위에 뭐가 들어간다는 소리냐 하면 요게 그대로 들어가는데 들어가면서 요 점 좌표를 집어넣으세요. 마이너스 1을 x에 집어넣으면 계산하면 마이너스 2겠네. 됐나? 그 다음 4를 여기 y 자리에 넣으면서 그대로 더하기 1은 그대로 요렇게 쓴다는 소리야 저게. 됐냐? 그래서 이건 그냥 잘 연습하셔야 돼요. 됐지? 헷갈리지 않도록. 그래서 자녀 계산 마저 하면 루트 5분의 위에는 이거 마이너스 5지. 그러나 절대값 취할 거라 플러스 5. 유리화까지 시켜주면 루트 5. 됐냐? 요 공식 사용하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얘도 약간 이거를 막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에 외운다기보단 약간 내분점처럼 이런 식으로 외워줘야 돼요. 됐어? 그냥 외워서 쓰려면 당연히 헷갈리지. 자, 몇 개 더 해볼게. 방금 122번에 1번 푼 겁니다, 이게. 내가 보니까 y는으로 고쳐놓긴 했지만. 그러니까 y는 이렇게 돼 있으면 고쳐서 거리 재야 돼요. 자, 요 2번도 한번 해볼게. 잘 따라 해야 돼. 직선은 잘 고쳐져 있네. 됐지? 자, 그럼 바로 거리 재러 가봅시다. 분모에는 루트 x 개수의 제곱, 즉 3제곱 더하기 4제곱이 여기에 들어가겠네. 9 더하기 16. 위에는 절대값 딱 씌워놓고 이제 요 부분을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는데 요 부분이 그대로 들어가면 되는데 집어넣으면서 x좌표를 x에 y좌표는 y에 집어넣으면서 계산. 3 들어가면 9. 마이너스 2를 y에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그 다음 뒤에 있던 상수항도 까먹지 말고 잘 쓰시면 끝. 자, 이거 루트 25니까 5죠. 위에는 마이너스 1인가? 그럼 절대값 취하니까 1. 됐냐? 잘 연습해서 써. 자, 그러니까 4번 같은 경우도 직선이 이렇게 돼 있지. 그렇지. 뭐 보통 직선은 이게 편해. 기울기가 3이구나. y절편이 마이너스 2구나. 알아보기 좋으니까. 그러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잴 때만큼은 한쪽으로 몰아서 이렇게 고쳐놓고 쓰도록 하십시오. 됐지? 좋아. 자, 이렇게 원점과 거리 재는 거면 더 쉽지. 왜냐면 원점은 0,0이잖아. 훨씬 계산이 편하지. 뭐 3번 해볼까? 얘랑 원점이랑 떨어진 거리 잘 써봅시다. 어떻게 되냐? 4 더하기 16. 되나? 되나? 되냐? 그리고 위에 0이 들어가니까 이 사라지고 얘만 남네. 이렇게 남네. 더 쉽지 뭐 원점이면. 됐지? 이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야. 어떤 요 간격 재는 방법이야. 됐지? 자, 그럼 이 방법을 알았으니 그럼 그 다음 마지막으로 새로운 기술 마지막.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까지 바로 가봅시다. 여기는 걱정하지 마라. 공식이 있는 게 아니라 방법을 기억해야 돼. 참고로 점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언제나 다 가능하지. 어떤 점이 있든. 점이 만약에 이렇게 위에 올라가 있으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0. 그치?
계산해봐도 0 나와 실제로. 이런 건 거리가 다 있어. 그런데 직선 두 개는 거리 개념이 평행할 때만 있다? 아니 이렇게 안 평행하고 한 점에서 만나는 이 직선, 얘네 둘 사이에 거리라는 개념이 있어? 일정하지가 않잖아 거리라는 게. 맞아? 직선이 거리가 존재하는 건 둘 다 평행할 때만 존재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평행하단 말 없어도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언급하는 순간 그거는 둘이 평행하다고 힌트 준 거야. 됐지? 따라서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은 공식이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어떤 방법이 있을 뿐이야. 자, 노란색 직선식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쳐봅시다. C는 0. 됐지? 그 다음 하얀색 직선식을 A'이라고 써볼게. B' Y 플러스 C'은 0. 됐냐?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재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두 직선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를 선택해라. 됐지? 이제 문제에 따라 어쩔 땐 저게 더 편하겠구나. 그런 건 이제 슬슬 조금씩 해보면서 파악하면 되고, 일단 하나를 골라. 자, 만약에 내가 노란색 직선을 선택했다고 치자. 됐지? 그럼 두 번째, 그 선택한 직선 위에 은근히 이 작업을 못 하더라. 직선 위에 점을 아무거나 하나 찾아. 점을 아무거나 찾으란 얘기는 함수, 자판기 갖다 놓고 네 맘대로 아무거나 집어넣어서 뽑아 먹으란 소리야. 됐냐? 즉 노란색 위에 X에다가 아무거나 뭐 0 같은 거 넣어도 돼. 만만하게. 맞냐? 0 집어넣으면 계산하면 그거에 따른 음료수 결과가 딱 나올 거 아니야? 0을 집어넣으면 뭐가 값이 하나 나오겠지. 맞아? 0 말고 뭐 1 넣어도 돼. X에 1 대입해서 Y좌표 아무거나 하나. 됐냐? 이 말이 뭔 소린지 알겠어? 아무 점이나 하나 찾으라고. 아니 아무거나 찾으라 그래도 이것들이 찾지를 못해. 뭐 선택 장애 있어? 야, 이 위에 점 아무거나 하나 찾아봐. 아무거나 좋으니까 점 하나만 찾아봐. 즉 순서상으로 몇 콤마 몇이요 아무거나 하나 말해봐. 맞아, 그렇게 하라고. 됐어? 아무거나. 그러니까 X에다가 막 뭐 약간 계산 변태 같은 거 좋아하면 막 17 이런 거 넣어도 돼. X에 17은 몇이냐? 34, 35. 17, 35 이런 거 찾아도 돼. 다 돼, 다. 알겠지? 아무거나 점을 하나 찾으세요. 이게 2단계. 됐지? 그럼 이제 그 점과 내가 1번에서 선택하지 않은 저 하얀색 직선이랑 거리를 재면 끝이야. 됐지? 그러니까 과정 알겠지? 두 직선 중에 하나 직선을 선택해서 그 위에 점을 아무거나 하나 찾아서 얘랑 반대편 직선이랑 거리 재면 그게 평행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평행하니까 실은 아무 점이나 재도 당연히 상관없지. 어디서 거리를 재든 다 똑같을 거 아니야. 됐냐? 즉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공식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방법을 기억해야 된다. 됐나? 하나 해봅시다. 즉 지금 여기 노란색 직선식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파란색 직선식이 하나가 있네. 하나 골라. 뭐 할까? 노란 거? 그래? 그럼 노란 거 위에서 점 아무거나 하나만 찾아. 몇 콤마 몇 할까? 하면 보통 0 쓰지. 1이 좋아. 해도 돼. 난 0 할래. 0 있으면 편하잖아. 0 집어넣으면 2네요. 됐냐? 1,4 해도 돼. 다 돼. 다 돼. 그럼 이제 그거랑 얘랑 거리 재면 되지. 됐냐? 아까 지금 그림도 상상해. 노란 직선과 파란 직선이 있는데 지금 내가 노란 직선을 선택해서 그 위에 점을 아무거나 하나 찾은 거고 내가 지금 하려는 짓이 이 점하고 이 파란색 직선이랑 이 거리를 재려고 하는 거야. 됐지? 됐지? 자, 그래서 거리 재는 공식을 또 마찬가지로 얘랑 얘 쓰는 거니까 잘 공식으로 써주면 어떻게 되냐? x계수 제곱 더하기 y의 계수 제곱에 절대값 씌워놓고 0 들어가면 날라가고 2 들어가면 마2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루트 5분의 절대값이니까 5 답 루트 5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냐? 연습 잘 해오십시오. 됐냐?
자, 그냥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해놓고 E 하고 알려줬지, 그치? 따라서 점직선 거리 공식을 써야 되겠네. 그런데 직선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기에 안 적합하게 되어 있으니 꽂힙시다. 양변에 4부터 분수부터 없애줍시다. 양변에 4를 곱하면 3x 플러스 2k. y를 1로 넘겨서 이렇게 이렇게 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쓸 준비를 딱 해주시고. 그러니까 내가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y를 넘겼으니까 이거지, 그치? 근데 나는 그냥 굳이 여기다 안 쓰고 여기다 쓰고 있을 뿐이야. 됐지? 그럼 이거랑 2,3이랑 거리 재면 되지. 여기서 잠깐 선생님 저대로 처음에 주어진 저 상태로 y만 이렇게 넘겨가지고 요래 놓고 공식 쓰면 안 됩니까? 돼. 다 돼. 단지 계산하기 싫잖아. 분모에 막 16분의 9 루트 뭐 이렇게 들어갈 건데, 그지? 그러니까 계산 편하게 하려고 분수는 날려버린 겁니다. 됐냐? 좋아. 그럼 점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써보도록 하자. 자, 공식 쓰는 방법. 어차피 외워야 되는 거니까 잘 봐. 어차피 이건 외워야 돼. 루트 해놓고 뭐가 들어간다? 여기에 x의 개수 제곱 더하기 y의 개수 제곱 빼고. 제곱이 분모 자리야. 그리고 분자 자리에는 뭐가 들어간다? 요 식이 그대로 들어가는데 이제 이거 집어넣으면서 x좌표는 x에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6, y좌표 y에 집어넣으면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12 그리고 플러스 2k. 그러니까 실은 얘는 그냥 외우는 거라 뭐 지금 와서 딱 보고 해도 상관없어. 어차피 이건 외워서 쓰는 거야. 따라서 이것이 2다 이렇게 알려준 거야. 됐냐? 그리고 이제 계산합시다. 절대값 좀 니들 마음대로 날려버리지 말고 잘 유지해. 자, 여기 안에는 2k-6 이렇게 되겠고, 이거 계산하면 5g. 5 곱해서 이거 넘기면 c. 자, 이렇게 생긴 절대값 푸는 방법이 뭐였지? 그냥 이렇게 바로 풀 수 있는 거지. 됐냐? 네. 절대값은 계속 그냥 3년 내내 계속 나올 거야. 계속. 네. 이렇게 두 개가 되겠네. 이러면 이제 요거는 16이고 요거는 마이너스 4니까 k 값은 2로 나눠주면 8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오겠네. 자,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 나오네. 직선, 요 직선에 수직인 직선을 먼저 기울기 구해야 되겠네. 기울기 구하라고 지금 힌트를 준 거지. 여기에 수직이래. 그럼 따라서 이 자식의 기울기부터 구합시다. 얘가 그럼 y는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생겼겠네. 플러스 뭐 뒤에 뭐 알 필요도 없고, 얘가 기울기가 노란색 직선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이네. 그럼 얘랑 수직이라고 한 이 수직인 기울기는 몇이야? 3분의 4. 따라서 요약해보면 기울기가 3분의 4고 원점과 거리가 1인 직선 구하세요 라는 소리네. 기울기가 3분의 4 정도 되고 원점과 떨어진 거리가, 원점과 떨어진 요 간격이 1 정도 되는 직선을 구하세요 이 소리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 문자로 놔야지. 기울기가 3분의 4인 직선을 이렇게 미지수 포함해서 세팅해줘야 되겠지. 됐지? 그럼 이제 얘랑 원점이랑 거리가 1이다 라고 식을 세워야 되겠네. 그럼 먼저 얘도 마찬가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쓸 수 있는 형태로 잘 정리 먼저 해줍시다. y까지 넘겨주고 플러스 3k는 0. 그리고 얘랑 원점이랑 이렇게 거리를 잰 것이 1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네. 자, 거리 재는 공식 또 잘 써보자.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루트 16 더하기 9. 얘도 5네. 그치? 그 다음 절대값. 원점이면 편하지. 왜냐면 0 박으면 펑, 0 박으면 펑. 얘만 남겠네. 이것이 1이다. 됐냐? 따라서 절대값 3k가 5, 이게 5니까 넘어가면 5다. 따라서 3k의 값은 뿔마 5. 따라서 k 값은 3분의 5. 아니면 마이너스 3분의 5. 왜 두 개 나왔을까? 그림을 봐도 알 수 있지. 떨어진 거리가 1인 직선은 여기도 있을 수 있지만 이쪽에도 있겠지. 그림상 두 개 나오는 게 정상. 됐나?
그림과 같이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따라서 지금 구한 K값 두 개를 이 직선식에 집어넣으면 끝. 됐지? 다음 장.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 갑시다.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공식이 있는 게 아니라 방법을 기억하라 그랬지. 다시 한번 해보자. 자, 평행한 두 직선, 노란색 직선이 하나 있고 파란색 직선이 하나 있네. 즉 노란색 직선은 확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파란 게 미지수가 좀 박혀 있는 그런 상태야. 됐지? 노란색 직선식이 2x-y 플러스 5는 0. 색깔로 잘 구분해. 자, 이거면 이제 구하자. 거리의 결과를 알려줬어. 첫 번째, 직선 하나 선택. 뭐 고를까? 그러니까 얘는 미지수가 있고 여긴 미지수가 없어.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뭐 딱히 상관없긴 해. 왜냐면 얘를 만약에 선택했다 칩시다. 만약에 내가 자 너로 정했어 라고 골랐으면 이제 이 위에 점을 아무거나 하나 찾아야 되지. 아무거나. x에 뭐 넣을까? 0이 제일 편하지. 그럼 x에 0 집어넣으면 y 값은 k가 되겠네. 즉 지금은 얘 구해도 이 점이 별로 안 더러워. 그런데 막 상수 막 더럽게 나와 있어서 집어넣어봤더니 막 0을 넣는데도 막 4분의 막 7k 막 계산 짜증나게 나오면 그냥 얘를 고르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아무거나 골라도 돼. 파란 걸 선택해서 점을 하나 찾으면 이렇게 되겠네. 즉 파란색 위에 어떤 점 하나를 랜덤하게 아무거나 하나 찾은 거고 그럼 너네는 이제 얘랑 노란 거랑 거리를 재면 되는 거야. 그치? 됐지? 따라서 노란 직선이랑 얘랑 거리식 바로 쓰자.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제곱 바로 써도 되죠? 루트 5. 절대값 0 집어넣으면 사라지고 k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k 플러스 5네. 이것이 2루트 5다 그랬어. 따라서 야 이거 절대값 부호 바꿔도 되죠? 보기 좋게 이렇게 씁시다. 루트 5 곱해서 넘겨주면 10. 따라서 k-5는 뿔마 10이고 지금도 값이 두 개가 나오네. 왜 두 개일까? 왜 두 개일까? 그러니까 노란 거는 고정이고 파란 걸 몰라. 즉 떨어진 거리가 2루트 5는 여기도 있지만 이쪽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두 개 나오는 게 맞는 거야. 그치?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얘는 노란 거 골라서 재수 상관없어. 큰 차이는 없어. 자, 그 다음 은근 나름 애들이 많이 놓치는 게 이 129번이나 130번처럼 이런 거 풀 때 아까 내가 말했지.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평행할 때만 존재하지 얘네가 평행하지 않으면 거리 개념 자체가 없어. 그지? 평행할 때만 존재하는 거야. 평행이라는 성질 좀 놓치지 마. 즉 129번도 그렇고 130번도 그래. 129번 두 직선이 이렇게 나와 있어. 여기도 직선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미지수가 A가 하나 있거든. 이거 A부터 구하고 출발해라. 왜? 이미 평행이라는 힌트는 있는 거잖아. 알고 있어. 자, 평행 조건. 이 버전으로 그냥 바로 쓰자. A분의 3이랑 2분의 마이너스 1이랑 같으면 되고, 그 다음 마이너스 4분의 10이랑 다른 경우가 이거지. 그치? 물론 이건 뭐 Y는으로 고치는 것도 어렵지 않으니 Y는으로 고쳐도 되지만, 내가 내신 때는 이것도 연습해야 된다 그랬어. 시간 절약. 자, 어쨌든 따라서 이러면 A 값이 마이너스 6이네 하고 구하고 시작해야 돼. 됐냐? 따라서 파란 직선이 이렇게 되니까 요래 놓고 이제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고 정리 좀 하자. 마이너스 2로 약분 좀 해줍시다. 요래 놓고 이제 이거랑 요거랑 거리 재야지. 됐냐? 이것 때문에 잠깐 봤어. 얘도 마찬가지야. 지금 심지어 얘는 이쪽에 보면 노란 직선은 다 나와 있는데 여기에 미수가 두 개나 있잖아. 근데 지금 저기 딱 B는 아니더라도 A는 이미 구할 수가 있다. 지금은 심지어 아예 여기 3x 똑같네. 이거는 뭐 볼 필요도 없네. A는 4겠네. 구하고 계산 들어가야 돼. 평행이라는 이 조건을 놓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됐냐? 됐지? 평행이기 때문에 A는 구해지고 가는 거야. 됐어? 따라서 그럼 이 문제도 이제 똑같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결과를 알려줬으니 구하시면 되겠네. 그래서 또 하나 고르고. 그러니까 지금은 보면 얘 고르는 거 좀 귀찮을 것 같은데 뭐 안 되진 않아 당연히. 여기서 뭐 최대한 이쁘게 한다고 x에 0을 집어넣어 봐도
y 값을 계산해 보면 좀 짜증나게 나오거든. 물론 안 되지 않아. 그래도 안 되진 않아. 어쨌든 계산 안 틀리면 답은 나와.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 어차피 짜증나게 나올 거 여기 위에 점을 하나 고릅시다. 여기도 분수 나오긴 해. 그래도 아는 게 숫자라도 나오는 게 낫지. 됐지? 됐냐? 따라서 얘랑 거리를 재서 그것이 3이다 라고 식을 잘 세워주시면 되겠어. 됐지? 자, 봅시다. 이거 실은 앞에서 했지. 점 3개가 주어진 상태로 삼각형 넓이 구하시오. 이거 앞에 1단원 좌표 평면 단원에서도 했었어. 그런데 그때는 좀 한정적이게 했거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너네들이 배운 기술은 점과 점 사이의 거리밖에 없어서 점 3개 있을 때 삼각형 넓이 구하려면 할 수 있는 짓이 세 변의 길이를 다 구했어야 했어. 막 점과 점 사이 거리 써서 점과 점 사이 거리 써서 점과 점 사이 거리 써서 그러면 항상 이런 식으로 나왔을 거야.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해서 한쪽이 직각인. 앞에서는 그랬어. 됐냐? 그러나 이제는 직각삼각형이 아닌 게 주어질 수도 있고 지금이 아마 그럴 거야. 그리고 여전히 얘는 앞단원에서 배웠던 그때 알려줬던 이거 공식 써도 돼. 안 까먹었냐? 이거 안 까먹었냐? 그래 그거 써도 돼. 시험 때는 빠르게 탁 쓰고 넘어가야지. 한번 써볼까 오랜만에? 점 3개가 주어진 상태로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니까 딱 이거 각이 딱 섰지. 써봅시다. 2분의 1 곱하기 절대값 쫙 취해놓고 여기에 좌표를 돌아가면서 쓰는 거야. 그치? A 좌표 먼저 지금은 뭐 셋 다 더럽네. 그냥 아무거나 합시다. 알파벳 순서대로 하자. A 좌표 먼저 X좌표, Y좌표 B좌표, X좌표, Y좌표 위아래로 딱 C좌표에 X좌표랑 Y좌표 그리고 처음에 쓴 A좌표 한 번 더 마지막에 반복 이렇게 딱 세팅해 놓고 어떻게 계산하는 거라 그랬냐? 기억나지? 왜 이름이 신발끈이야? 이렇게 곱한 거 더하기 이거 곱한 거 더하기 이거 곱한 거에서 이거 곱한 거 더하기 이거 곱한 거 더하기 이거 곱한 거를 빼는 계산이야. 그치? 따라서 하얀색 계산하면 뭐야? 자, 하얀색 저 뭐야? 4 더하기 12 더하기 5네. 몇이야? 17 21 빼기 파란 건 계산하면 뭐냐? 마이너스 15 더하기 2 마이너스 8이네. 몇이야 이러면? 마이너스 21 빼기 마이너스 21 이렇게 되겠네. 됐지? 그럼 이게 이제 42가 되니까 2로 나눠주면 정답 21. 만약 시험 때 공합계도 이렇게 나와준다면 이렇게 빨리 풀고 넘어가면 되고 뭐 그럴 리는 없겠. 거의 잘 안 내. 그래서 근데 뭐 안 내진 않지. 아예 안 내진 않아. 낼 수도 있어. 됐지? 그런데 이 방법만 하면 안 되고 이거 연습을 꼭 해야 돼. 첫 번째 서술형 대비는 이렇게 하셔야 될 거고 두 번째 직선 기술 연습용으로도 이거를 신발끈 공식도 연습을 하되 신발끈 공식을 안 쓰고 직접 구하는 것도 반드시 연습하셔야 돼요. 여기서 직선 기술을 많이 올릴 수가 있어. 자, 점을 좀 찍어보자. 대충 2,5 요쯤. 그 다음 마이너스 3,2니까 뭐 여기쯤. 그 다음 1, 마이너스 4 뭐 요쯤. 됐지? 그래서 지금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라야 다양한 시도를 할 수가 있어. 일단 자 이제 필요 없는 좌표 평면은 지워버리고 일단 봐봐. 대충 어느 정도는 맞춰서 그려보면 90도가 의심되는 지역이 생길 수가 있어. 맞지? 그런데 여태까지는 만약에 여기가 90도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원래는 뭐 해야 돼? 90도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으면 원래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여기 세 변의 길이를 다 구해가지고 피타고라스 확인해야 되지. 오래 걸려. 맞아? 그러나 이제 자네들은 수직 조건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지 않아? 여기가 수직인지 아닌지가 궁금하면 너네들은 뭐 구하면 돼? 기울기 확인하면 되지. 이 자식의 기울기와 이 자식의 기울기의 곱을 확인하면 되잖아. 만약에 마이너스 1 나오면 수직이야. 기울기 검사는 오래 안 걸리거든. 자, 빨리 써보자. AB 기울기 뭐야? 5분의 3이네. 그 다음 BC 기울기도 기울기 계산은 얼마 안 걸리기 때문에 혹시나 수직인가 의심될 때 조사하는 게 오래 걸리지가 않아. 이렇게 되네. 맞냐? 곱하면 마이너스 1 아니지.
그럼 까비 수직은 아니네. 됐냐? 만약 수직이면 개이득인 거야. 여기가 수직이야? 그럼 이제 우리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요 두 길이만 구하면 넓이를 바로 구할 수 있네. 됐냐? 수직인지 아닌지 조사하는 방법도 이제 더 빨리 할 수 있고 이렇게. 어쨌든 지금은 수직은 아니야. 그러면 넓이를 구해야 되겠네. 어떻게 구할까?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이제 오늘부로 다 배웠어. 쓸 수 있겠어? 야, 결국 삼각형의 넓이라는 건 삼각형 넓이 공식이 뭐냐?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 그러니까 일단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선 뭔가 네가 밑변을 하나 지정해야지. 지정해 아무거나. 뭐 할까? BC. 상관없어. 아무거나 해도 돼. 그러니까 딱 여기서부터도 딱 그거야. 딱 그냥 너가 틀리지만 않으면 이렇게 구해도 되고 저렇게 구해도 되고 이렇게 구해도 돼. 해설지 보면서 그거 하나만 따라하는 게 아니라. 됐냐? 뭐 BC 밑변? 그래. BC를 밑변으로 임명하도록 하지. 그럼 일단 길이는 구해버립시다. 길이는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점과 점 사이의 거리 빨리 구하면 몇이야? 16 더하기 36이네. 몇이냐? 루트 52. 됐지? 자, 그럼 높이는 어떻게 구해? 그럼 이걸 밑변으로 봤다면 높이는 이제 얘가 여기랑 이렇게 수직으로 꽂았을 때에 여기가 높이지. 근데 이거를 오늘 배운 거 아니야. 이 길이 구하고 싶으면 뭘 구해야 되는 거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는 거야. 됐냐? 그 기술을 오늘 배운 거야. 됐냐? 요 높이 구하려면 뭐 하면 돼? 요 밑변으로 임명한 요 직선과 점,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잰 게 높이가 될 거라고. 됐냐? 따라서 그럼 해야 할 일은 먼저 직선식을 찾아야 되겠네. 직선식을 찾으러 갑시다. 즉 BC의 직선식을 찾기 위해 BC의 기울기 먼저 구합시다. 아까 구해놨는데 참 괜히 지웠네. 4분의 마이너스 6. 약분 좀 이쁘게 하면 마이너스 2분의 3이 기울기네. 지나가는 점은 아무거나 써라. 뭐 이거 쓸까? 1, 마이너스 4. 따라서 직선 BC의 식을 세워줍시다. y는 기울기 괄호 열고 공식 이용해서 빠르게 잘 세워주시고. 됐냐? 그리고 정리 좀 해줍시다. 그럼 y는 마이너스 2분의 3x. 자, 플러스 2분의 3에 마이너스 2분의 8이지 마이너스 2분의 5네요. 따라서 이제 얘하고 저 a 2,5하고 거리 재면 높이네.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재야 되니까 또 거리 재기 좋게 식 변형 좀 합시다. 양변에 2 한번 곱해주시고 분수 좀 풀어주고 3x 마이너스 5 다 우변으로 넘겨줍시다. 좌변이구나. 얘랑 2,5랑 거리 재면 되네. 자, 거리 재면 이게 이제 높이야. 루트 9 더하기 4. 위에는 x좌표 집어넣으면서 계산, y좌표 집어넣으면서 계산, 그 다음 계산. 따라서 루트 13분의 21이네요. 높이가. 됐나?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붙여볼까? 루트 52가 이거 2루트 13이지. 4 곱하기니까 2루트 13이지. 계산 이쁘네. 그대로 이제 대입합시다.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지금 구한 루트 13분의 21 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아까 신발끈 썼을 때랑 똑같이 나오는 거 확인. 됐나? 신발끈은 시험 대비용으로 잘 외워두기도 해야 되고, 그 다음 이거를 이렇게 직접 내가 밑변 필요한 거 딱 생각해서 밑변 길이 구해야 되는군. 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재야 되니까 요거 직선의 방정식 구해야 되는군. 그리고 거리 재야 되는군. 요거는 이제 기술 연습용으로 아주 연습하기 좋기 때문에 그냥 신발끈 써서 공식 딱 구하고 답 확인하고 오케이 넘어가지 말고 직접 구하는 것도 다 연습하도록 해요. 알겠지? 됐지? 자, 각 2등 분선의 방정식 구하기 가봅시다. 즉 이거도 각 2등 분선의 방정식 구하기도 결국 무슨 시리즈냐 하면 새로운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야. 새로운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기 또는 자취 구하기. 직선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러니까 직선도 내가 계속 말했지. 결국 우리는 이 자취, 새로운 어떤 도형의 자취나
방정식을 구하는 과정을 내가 이렇게 얘기해 줬을 거야. 예를 들어 기울기가 2고 3,5 지나가는 직선의 새로운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는 말은 뭐라 그랬어? 요 직선 위에 있는 점들 중에 아무거나 한 놈 딱 잡아가지고 변수로 세팅해주고, 됐냐? 얘로 관계식을 세우는 게 자취, 방정식 구하는 거라고 그랬지, 그치? 그래서 직선 같은 경우는 관계식 세울 재료가 직선의 정의에 들어있어. 기울기가 2인 점들이란 소리이기 때문에 두 점의 기울기식을 세워서 얘가 항상 이구나 하고 요걸 정리하면 우리가 이제 계속 외워서 쓰고 있는 요 직선 구하는 공식이 나오는 거지. 맞지? 결국 자취, 어떤 새로운 도형의 관계식을 구한다는 얘기는 변수 세팅해서 식 세우란 소리야. 얘도 그 시리즈야. 됐냐?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2등분선을 구하래. 즉 예를 들어 지금 요 노란색 직선. 노란색 직선이 뭐 대충 한 요렇게. 그 다음 여기 파란색 직선. 파란색 직선 뭐 대충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각의 2등분선이 뭔지는 알지. 예를 들어 이쪽 각을 정확하게 반으로 자르는 요 직선식을 구하란 얘기인 거거든. 됐냐? 결국 요 새로운 도형의 식을 구하라는 얘기야. 됐지? 그러면 뭐야? 이 위에 점을 아무거나 하나 잡으라 그랬어. 첫 번째. 맞지? 그리고 이 점을 새로운 변수로 세팅하라 그랬지. 그래서 이때 여기서부터 나는 해설지랑 좀 다르니까 내가 따라하는 걸 잘 봐. 문자 세팅이 좀 달라. 새롭게 잡을 거잖아. 근데 이미 소문자 x랑 소문자 y는 사용되어 있는 변수니까 내가 지금 새롭게 구하려는 거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난 대문자로 잡습니다. 인식하라고. 나중에 뒤에서 원의 방정식 할 때도 이렇게 자취 구하는 순간이 있는데 그땐 과정이 좀 더 길어. 그때까지 생각하면 나를 따라해. 내가 구할 새로운 도형의 방정식의 변수를 문제에서 사용하지 않은 새로운 문자로 잡으세요. 그 다음 너네들은 이걸로 식 세우면 돼. 이걸로 식을 세우면 돼. 됐냐? 식을 세울 재료는 이걸 기억해야지. 각 이등분선의 특징. 각 이등분선의 특징은 그 상대방 두 직선 사이에 떨어진 거리가 똑같습니다. 됐냐? 됐지? 도형의 합동이죠. 합동. 이렇게 삼각형 두 개로 쪼개놓고 보면 각 하나 똑같고 각 하나 더 똑같고 변 하나 일치기 때문에 합동으로 똑같아. 어느 점에서든 다 똑같거든. 즉 각 이등분선의 특징이 또 다른 말로 두 직선 사이에 떨어진 거리가 같은 점들이라고도 말을 해요. 됐냐? 이거 133번에 이거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 똑같은 말이야 이게. 같은 거리에 있는. 됐냐? 됐지? 그래서 대문자 xy로 우리가 구할 새로운 도형을 새로운 변수로 놔주시고 관계식을 세우면 되는데 관계식 세울 재료가 이거라고. 노란색 직선과 떨어진 거리가 얘랑 그러니까 이제 요놈 얘네 둘 사이에 떨어진 거리랑 파란색이랑 떨어진 거리가 같다. 요게 이제 관계식 세울 재료야. 됐지? 그럼 이제 공식 쓰면 되겠네. 자, 루트 이거 4 더하기 1이니까 5지요. 위에는 여기서 이제 약간 변수 교체하는 느낌이 날 거야. 집어넣어야 되잖아. 집어넣으면 이제 변수가 대문자로 자연스럽게 새로운 변수로 교체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 얘도 루트 5죠. 그 다음 여기도 집어넣고 집어넣으면 새롭게 변수가 교체가 될 거고. 따라서 루트 5는 날려도 되죠. 똑같으니까. 그러면 완성. 이거야. 물론 절대값 풀어야지. 자, 이렇게 생긴 절대값 어떻게 푸는 거였냐? 빨리 푸는 방법은 그냥 한쪽에 플러스인 경우랑 마이너스인 경우 이렇게 나눠서 푸는 거지. 그치? 따라서 얘도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답 2개 쓰면 되겠네. 얘랑 그냥 절대값 날라간 경우와 한쪽에 마이너스가 붙은 경우로 둘로 나눠주면 답이 2개가 나오겠다. 왜 2개일까? 당연히 2개지. 이 노란 직선과 파란 직선 각 이등분이 이쪽 말고 이쪽도 있잖아. 2개 나오는 게 정상. 그래서 얘를 잘 정리해주면 얘는 이제 x-3y는 0.
그 다음 얘는 3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 자, 대문자로 한 이유는 그냥 내가 지금 새롭게 사용할 변수가 쟤라는 걸 구분하라고 잠깐 대문자를 쓴 거야. 그러면 최종적으로 저거 이제 답안지에 쓸 때는 그냥 당연히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변수인 소문자로만 마지막에 딱 바꿔가지고 답안지 써주시면 끝. 됐지? 대문자로 굳이 쓴 이유는 나중에 원 할 때 보면 알아. 됐어잉? 그 다음에 여기 63쪽에 연습 문제 스텝 1까지만 일단 목표로 해요. 스텝 2는 뭐 풀 수 있으면 풀어보고 일단 요렇게